안녕하세요. 여러분은 걱정이 많으신 편인가요? 아니면 사소한 것은 신경 쓰지 않는 편이신가요? 저는 작은 일에도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인데, 이럴 때 도움이 될 말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단순히 걱정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정신과 육체를 모두 건강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 내 인생의 주체가 되어 진정한 나의 인생을 살기 위해 중요한 지혜가 많이 담겨 있으니 여러 번 들으시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카네기 자기관리론에 나온 저자의 일화를 먼저 들어보시죠. 우리는 종종 인생에서 커다란 재앙은 용감하게 맞서면서도 오히려 목에 난 종기 같은 사소한 일에 굴복하고 만다. 예를 들어 런던에서 해리 베인 경이 참수를 당하는 장면을 기록한 사무엘 피프스 일기에 따르면 처형대에 올라선 해리 경은 결코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사형 집행인에게 목에 난 종기는 절대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애원했다. 최근에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과 싸우거나 언쟁이 일어났던 적이 있으셨나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면 그것들이 일어난 원인은 생각보다 사소한 경우가 많습니다. 4만 건이 넘는 이혼 사건을 처리하고 난 시카고의 조셉 세바스 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부분 아주 사소한 일이 이혼의 원인이 된다. 하지만 바로 이 사소한 일이라는 것이 갖는 위력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파괴적입니다. 이런 사소한 것들을 계속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으면 그것들은 나의 마음속, 정신 속에 계속 맴돌아 신경 쓰이게 만들고 부정적이고 짜증나는 감정을 배출해서 언젠가는 폭발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사소한 일이 내 마음을 망치도록 내버려 두지 마라 위와 같은 저자의 말처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바로 사소한 일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입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감사받으려는 마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생전에 그가 남긴 그의 일기를 보면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오늘도 상당히 말이 많은 사람들과 만나게 될 것이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 말이다. 하지만 나는 전혀 놀라거나 불쾌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늘 존재하기 때문이다. 세상에는 늘 그런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비록 내가 호의를 베풀었다 해서 도움을 주었다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것에 고마워하고 나에게 도움을 돌려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사실을 모른다면 당신은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다음부터는 모든 사람들을 경계하며 점점 고립될 것입니다. 감사할 줄 모른다고 화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나의 마음만 더 상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었다는 그 자체만으로 여러분의 존재 가치를 느끼고 성취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꼭 무언가로 나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그것 이상의 것을 얻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금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 또한 우선 저자 일화를 잠깐 살펴보시죠. 나는 보기를 원했다의 저자는 50년간 시각장애를 안고 산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눈이 하나밖에 없었고 나머지 하나의 눈마저 상처가 심해 눈의 왼쪽 구석에 있는 작은 틈으로 보이는 것이 그녀의 세상 전부였습니다. 책을 보려면 얼굴 가까이에 책을 대고 최대한 눈을 왼쪽으로 돌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사람들의 동정을 받거나 자신을 다르게 생각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녀는 어렸을 적 친구들과 선을 그리고 놀이를 함께 하고 싶었지만 바닥에 있는 선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친구들이 모두 돌아간 뒤 바닥에 엎드려 어떻게 선이 그려져 있는지 관찰하고 외웠습니다. 얼마 후 그녀는 누구보다 잘 뛰어다니며 친구들과 함께 놀곤 했습니다. 그녀는 큰 활자로 된 책을 공부하며 미네소타 대학의 학사학위와 콜롬비아 대학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아우구스타 대학의 언론학민 문학 교수로 13년간 재직했습니다. 그녀는 강의나 라디오 방송에서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음 한편에는 늘 시력을 완전히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나의 인생이 희극으로 보일 정도로 유쾌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다가 1943년 그녀가 52세가 됐을 무렵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메이오 클리닉에서 눈 수술을 받고 예전보다 무려 40배 이상 잘 보이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녀는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것조차 그녀에게 경이로운 일이었습니다. 손가락 사이 끼어 있는 보드라운 거품과 빛나는 화려한 빛깔의 무지개 거품을 보며 그녀는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주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더불어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가진 것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하지 못하고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만 늘 생각한다. 시간을 내서 지금 내가 가진 것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도 안 들고 힘도 안 드는 일이지만 이렇게 잠깐 시간을 내서 나를 돌아보는 것은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엄청난 힘이 될 것입니다. 남들과 비교하는 여러분 자신이 아닌 나 자신 그대로를 한번 느껴보세요. 무엇을 잘하고 주변에 힘이 되는 누군가가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말입니다. 사용자님의 말씀처럼 비교를 통해 불평불만을 갖는 행동은 정말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비교하는 그 무언가의 현재 결과, 값만 알 뿐, 그 과정은 내가 모르기 때문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창 시절 공부 못하고 뒤에 놀기만 하던 친구가 십수년이 지나 만나보니 잘 나가는 사업가가 되어 부럽고 배가 아플까요? 아니면 몇 년 동안 같이 근무하던 직장 동료가 재테크가 잘 되어 퇴사한다고 하면 질투가 날까요? 사람들이 그 오랜 시간 동안 무엇을 희생하며 자신의 꿈을 향해 달려갔는지, 퇴근 후 남들 모두 맥주 마시며 웃고 떠들고 놀 때 방 안에 박혀 밤잠 설치며 얼마나 많은 책을 보며 공부했는지, 지금 현재 보이는 결과를 만들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타인의 성공을 부러워하기보다는 나의 성장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군가와 무언가를 비교할 때 현재의 결과만 생각하며 그것을 토대로 나 자신과 비교하고 괴로워합니다. 지금 나 자신도 그들이 겪었던 성장 과정에 있을 수도 있고 어쩌면 거의 근접했을 수도 있습니다. 타인과 나를 비교하기보다는 나의 성장 과정을 돌아보고 현재의 나를 인정하며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는 단편적인 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꿈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과정에서 이미 그 과정을 마친 누군가와 비교하는 것은 나 자신의 유혹을 상실시키고 독이 되는 행동입니다. 모두 저마다 그 처한 상황에 따라 고충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내가 당장 겪고 있지 않기 때문에 드러나 보이는 것만 보게 되고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기 때문에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타인의 삶을 부러워하기보다는 나의 삶에 충실하며 현재의 순간을 즐기는 것이 중요하며 나의 목표를 향해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선택을 후회하며 시간을 되돌릴 수 없음을 안타까워합니다. 하지만 엘리너 루스벨트의 일화에서 그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녀는 미국의 제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의 부인이자 20세기 중반 중요한 인권운동가였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의 시선에 대해 겁을 먹었지만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솔직하게 표현하며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우리도 그녀처럼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용기 있게 선택하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다하며 결과에 상관없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 놓이게 됩니다.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후회와 미련이 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선택하고
그 선택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고모가 엘리너 루스벨트에게 해준 조언은 그녀가 인권운동을 하는 도중 수많은 비난과 조롱에도 그녀를 꿋꿋이 지탱해주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어떤 방법을 써도 비난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속으로 옳다고 믿는 것을 하세요. 어차피 해도 비난받고 안 해도 비난받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보통의 사람들처럼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누가 뭐래도 자신만의 길을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히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일수록 자신이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오히려 시기와 질투를 하며 자신의 위치로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타인의 성공을 시기하거나 질투하기보다는 그들의 노력과 열정을 인정하고 나 자신의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며 자신만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용기와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성공으로 가는 과정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시기, 질투, 비난이 항상 동반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비천한 사람들은 위인들의 잘못이나 결점을 통해 커다란 즐거움을 느낀다. 자신의 삶에 충실할수록 성공하고 부를 쌓을수록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헐뜯고 비난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신경 쓰지 말고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합니다. 누가 뭐라 하던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무엇 하던 누군가는 당신을 비난할 것입니다. 자신을 비난하는 자에게 평화로운 태도를 대하는 자는 이미 비난을 이겨낸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길 바랍니다.